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난 지 6시간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예정대로라면 방금 전 오후 3시 반부터는 두 정상 간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이 회담은 5시 넘어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배석자 명단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석자 명단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을 떠나면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박대기 기자입니다. 헬기로 청와대에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아침 8시 23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흰 셔츠에 갈색 스트라이프 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과 흰색 투피스 차림의 김 여사가 헬기에서 내리자 대기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공항 귀빈실로 이동했으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윤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여야 대표는 함께 평양행 대통령 전세기에 탑승했고 대통령 내외는 고개를 숙여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공식 특별수행원은 이보다 앞선 8시쯤 서울공항에 먼저 도착해 전용기 탑승을 마쳤습니다. 전용기는 8시 55분에 목적지인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그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북한군 의장대가 도열을 시작합니다. 북한 평양국제공항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북한 시민들은 꽃다발을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2000년, 2007년과 달리 처음으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현장을 지휘하면서 문 대통령 영접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49분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서울공항을 떠난 지 54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을 나옵니다. 북한 퍼스트레이디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각하, 선인민군 명예연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승렬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북한군의 공동 사열을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례적으로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남측 주관 방송사인 KBS가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항을 떠나 백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17분 백화원에 도착한 두 정상, 첫 오찬은 따로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오후 정상회담을 준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인사들이 공항에 나왔을까요? 이번에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하송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북한의 실세들이 한 줄로 도열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근 남북 행사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군부 서열 1위인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과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인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자리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서 있던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당과 군의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남과 북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대미 협상과 대남 관계를 주도하는 김영철 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과 이른바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은 공항청사에서 나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정상회담에 열리는 평양시를 책임지는 김능호 평양시 노동당 위원장과 차이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함께 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핵심 역할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검은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을 분주히 오가며 사전에 현장을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남북 정상을 밀착 보조하며 실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최고의 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거는 카퍼레이드였습니다. 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과정을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21분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동 중이던 차에서 내려 평양 시민에게 꽃다발을 받습니다. 이내 무게차에 함께 타고 다음 공식 장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동했습니다. 평양 시내 명소인 3대 혁명 전시관과 금수산 태양궁전 등을 지나는 동안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평양 시민들은 붉은색 꽃을 흔들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두 정상은 뒷좌석 지붕이 없는 벤츠 S600 차량을 타고 일일이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뒤인 오전 11시 19분, 두 정상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별도의 차량에 동승한 채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도착 후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차에 타고 1시간여를 이동한 바 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두 정상은 1일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오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매체의 반응 보겠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오늘 일면 기사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과거 북한 매체들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도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남측 언론이 문 대통령의 평양국제공항 도착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반면 북한 조선중앙TV는 문 대통령의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여야 대표단이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죠.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감격한 분위기 속에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실질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양에 간 정당 대표단이 추진할 남북 국회회담 개최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도 한자리에 모여 담담한 표정으로 평양국제공항의 환영 행사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는 진정한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온 국민이 추석 밥상에서 이제
제대로 된 평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에 필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단 하나라면서 비핵화 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방북단 200여 명의 평양 유람에 그치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측 배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회의는 정상대로 예정대로 3시 반에 시작됐고 우리 측은 서훈 국정원장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전해드립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예정대로 3시 반부터 시작됐고 우리 측 배석자는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배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 배석자 명단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순간을 지켜본 시민들 감격스럽다, 또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이번에 시민들 반응을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평양 순환공항에서 마주하자 시민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두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박 3일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거라는 기대감에 평양에서 전해진 중계방송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한영식 하는 긴장을 느낌이 좋았어요. 모든 걸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세 번째지만은 굉장히 세 번째가 역사적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이벤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통일이 하루빨리 더 될 수 있구나 또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상이 만날 때마다 포옹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포옹을 했다는 점이 대단하고 6.25 참전용사, 현역 군인도 평양에서 만난 두 정상의 모습을 보며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스럽게 봤어. 오늘 가는 거 보고 눈물이 났다고. 벽을 보고. 지금 현역 군인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이 없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어서 이제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가 이번엔 시원스런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서 북한 주민에게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무엇보다도 핵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거론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단어 하나가 그리고 감정 하나가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 세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담 성과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번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메인 프레스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현택 기자, 3시에 윤영찬 수석 브리핑까지 봤단 말이죠.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 종료 시간은 예정대로라면 오후 5시까지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측 배석자 명단이 나왔지만 북측의 배석자나 구체적인 회담 진행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된 대로 회담은 일부 기자들이 대표로 취재하는데 두 정상의 만남까지만 취재하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있는 2,700여 명의 각국 취재진도 얼마 남지 않은 첫 정상회담 결과를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윤 수석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 여부에 대해선 오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내일 둘째 날 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합니다.
이후에는 주로 북한 고위 간부들이 이용하는 연회장인 목난관에서 공식, 특별, 일방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열립니다. 윤 수석은 만찬이 저녁 9시에 끝나기로 돼 있지만 평양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황현택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하경 기자가 브리핑룸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죠. 남북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 정말 모두가 숨죽이면서 지켜봤었는데요. 정상 간의 합의 내용만큼이나 이번에도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은 이 회담 마지막 날에 남북이 이런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친교 일정이 성사가 되면은 이 귀경 일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었거든요. 이 후보지로는 이 여명거리나 이 미래과학자 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곳이 거론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사가 된다면 이 경호도 용이하고 상징성도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 환송 만찬도 예정이 돼 있죠. 이 만찬이 어디에서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평양에 전했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회 특성상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를 고려해 본다면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둘째 날의 만찬 장소는 이 남북 양측의 수행단 규모, 참석자, 또 경호 문제 이런 걸 두루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두 퍼스트레이디의 만남입니다. 지난 4월에 판문점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만찬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던 모습을 지금 보실 텐데요. 이때는 이설주 여사가 늦게 합류를 해서 한 3시간 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는 오늘 아동병원을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설주 여사도 동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음악종합대학도 방문을 할 예정이 있는데요. 이 두 퍼스트레이디는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얘기 오갔을지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4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첫 번째 단독 회담은 한 1시간쯤 흐르고 있습니다. 배석자 명단이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지금 상황 또 어떤 대담 내용들이 오가고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 그리고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의 안문석 교수, 그리고 KBS 통일외교부의 이효영 기자 세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회담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앞서 보셨듯이 지금 예정대로 3시 30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공보청사에서 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창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담은 5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 정상과 또 별개로 퍼스트레이디들은 다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일단 2시 반부터 김정숙 여사가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을 했고요. 이 자리에는 이설주 여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음악종합대학,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김영석 작곡가, 그리고 이번에 예술단으로 동행을 한 에일리 지코 등이 함께 갔고요. 수업을 참관하고 이쪽 음악대학의 총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두 정상 내외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이 백화원 초대소 직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이고요. 네. 배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상대로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앉았습니다. 저쪽은 누가 앉을까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훈 원장하고 정의용 실장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이 들어가면 외교부 장관이 문제가 되고 외교부 장관이 하면 또 국방장관, 네. 이 군사 문제 다 의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NSC 상임위원장인 정의용 실장이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뭐 판문점 회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김영철 부위원장 아니면 뭐 이 김여정 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회담이 꼭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두 정상이 지금 거의 격식을 그렇죠. 배제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2000년 정상회담 때도 김용순 대남비서 통전부장만 배석을 했고 네. 2007년에도 김양건 네. 통전부장만 배석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석을 하지 않는 게 북측이 그동안에 해온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배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대담에서 가장 큰 주제를 2개로 압축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네, 우발적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간의 꽉 막힌 비핵화를 돌파구를 찾는 방안인데 지금 어떤 주제 논의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배석자가 정의용 실장이고 네. 서훈 국정원장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보아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핵심 의제로 떠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논의를 하겠죠. 하지만 비핵화가 가장 핵심 이슈일 거다 하는 겁니다.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하고 일정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핵심구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예를 들면 영변 핵단지의 전면 가동 중단 아니면 우라늄 농축 시설의 가동 중단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북한이 액셉트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9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또 받아내고 하면은 네. 중재가 되겠죠. 우선은 이제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런 과정을 지금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생각에도 역시 우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논의보다는 아무래도 북미 간 비핵화 돌파구를 찾는 방안이 더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마 회담의 가장 우선순위는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우선순위에 그러겠죠. 있을 것이고요. 네.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서도 남북 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런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조치가 곧바로 이어진다 볼 수는 없겠지만 비핵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두 가지 다 지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지금 어디서 노동당 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본부청사에서? 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밝혔고요. 네. 지금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앞서 2번의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전부 백화원 초대소 안에 있는 회담장에서 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노동당 본부청사를 이렇게 외부에 공개한 것 자체가 올해 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기억나실 텐데 우리 특사가 3월에 갔을 때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또 거기서 대화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정의용 실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배웅하면서 차가 거기까지 건물 안까지 들어왔던 바로 그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같은 기능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대가 도래해서 새로 지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 네. 그렇다면 서양과 같이 서구에서 하듯이 자기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그러니까 나도 노동당 집무실에서 그 건물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네. 초대소 영민관에서 가서 이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부가 같이 또 영접을 하고 모든 게 이제 개방적이고 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생중계를 좀 하는 범위를 넓혀가고 모든 것이 좀 개방과 좀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우리가 지금 북에서 실시각으로 들어오는 소식을 현재 있는 우리 KBS 기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네, 지금 KBS 기자가 저희가 주간 방송사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재 풀 기자로 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개별 연락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청와대 풀 기자단이 이제 청와대 공보 라인을 통해서 인포넷이라고 하는 그 네. 기사를 보내고 받는 그런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영찬 홍보수석이 또 브리핑. 시시각각 네. 브리핑룸에서 동대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KBS가 정상회담 주간 방송사인 KBS가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고 송출한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 화면은 앞서 보셨겠지만 백화원 초대소에 두 정상이 도착한 다음에 잠깐 환담을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후 일정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 5시까지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5시 반부터 공연이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이 환영 공연인데요. 이 환영 공연이 끝나고 나면 또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찬은 목란관이라고 하는 중구역에 있는 식당에서 네.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만찬은 이렇게 길게 늘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내일 9시부터 내일 오전부터 열리는 네. 회담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렇죠? 내일 네. 9시부터 회담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로선 한 9시 정도면 모든 일정이 끝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은 역시나 내일 오전 회의에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관련해서 지금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그와 아울러서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있거든요. 서해 평화수역 정하는 거 이거 매우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NLL에 지금 그어져 있지만 네.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지키고 있는 NLL 여 위에다가 평화수역을 설정하자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이고 북한 쪽에서는 이 NLL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자. 내지는 북한이 얘기하는 NLL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NLL보다 좀 내려와 있죠. 잘 아시겠지만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당시에는 이게 이제 NLL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전협정 한 달 후에 마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근데 네. 이제 그 1972년까지는 지켜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침범하고 해왔는데 그 이후에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당시에 우선 이걸 지키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켜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키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합의를 못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수역,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수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늘 회담에서 끝나기는 어려운 것이고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내일 가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비핵화와 서해 평화수역이 이게 정리가 될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서해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남북 간의 갈등이 높아지면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모아지는 곳이었습니다. NLL의 평화수역이 지정되면 그럼 남북한 노선들이 그 NLL에서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화수역을 해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드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네. 어로 활동하는 걸 자유롭게 하는데 지금은 중국 어선들만 오히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기준을 NLL 선을 기준으로 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 것이냐. 네. 그게 쟁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NLL을 기준으로 한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든다는 것은 평화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북측이 NLL을 인정하는 거죠. 그 여부에 가부가 이제 결정이 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 회담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판문점 회담도 50분 정도 했어요. 네. 또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 상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건, 그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설명을 전반적으로 하고 네. 또 우리의 의견,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설명을 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듣는 입장이 아닌가. 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해서 내일 회담에서 북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기자,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미국과도 밤에 협의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오늘 밤 되면 미국 워싱턴이 이제 아침에 밝을 테니까 연락이 가능할까요? 평양에서?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도 뭐 역시 이 북측의 어떤 의지나 또 네. 남측이 꼭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기술적으로나 통신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좀 이렇게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미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고 또 이틀 연속 폼페이오 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조금 전에 네. 윤영찬 수석이 네.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국하고도 협의를 하느냐. 근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네. 북한하고 얘기를 해서 핵신고를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단계를 받아낼 것인지 그것이 문제죠. 그걸 네. 가지고 이제 9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국의 반응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반응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갑니다. 전종철 특파원. 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간 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미 양측은 양국 간 공조와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이행이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동시에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제재가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재로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미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 러시아가 충돌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힘 겨루기가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맞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 언론 반응을 말씀드릴 텐데요. 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CNN과 ABC 등 주요 방송은 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고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 등을 생생히 전했고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과 의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미 언론의 전망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미 언론은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주목하면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접합점을 찾아낸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 언론은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멈췄다 뿐이지 조용히 핵시설을 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미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방북 동행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측, 북한 측 배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역시 저희 예상대로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렇게 2명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측은 서훈 국정원장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했고 북측은 김여정 부부장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철 특파원,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 매시각 실시간 보도를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 오전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전하면서 이 북측이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은 남측에 대한 존중과 이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CCTV는 오늘 그 매시각 5분대 이내의 주요 뉴스로 이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신화왕 등 주요 모바일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막 뉴스를 띄우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방금 조금 전 끝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껑슈앙 대변인이 이 중국은 이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긍정적인 성과 그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일보 등은 종전선언부터 요구하는 북한과 핵시설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미국 사이에서 이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할지가 관심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신화통신은 현재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번 남북 회담이 진정으로 북미 간 협상의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제시하면서 북미 간 대화가 꽉 막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걸 좀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해야겠습니다. 특히 그 북한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주목되는 것은 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남북미 외에 중국도 이 당사자로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현재 한반도 당사국은 한국과 북한, 미국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노력하고 우리는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중국이 종전선언에서는 일단 빠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판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상당히 조심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시나 특파원, 일본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NHK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생중계하는 등 일본 언론의 관심이 한반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NHK는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문 대통령과의 악수, 그리고 의장대 사열 등 공항 환영식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 약속을 이끌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도 문 대통령의 출발과 도착 소식, 환영식 소식 등을 거의 실시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신 역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약속을 이끌어낼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들도 정상회담 4일간의 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비핵화 관련 협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나 특파원, 일본 정부의 반응,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예, 일본 정부는 비핵화 논의와 함께 이번 회담이 북일 정상회담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일본 측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핵화 관련 북미 정상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한 아베 현 총리 그리고 경쟁 상대인 이시바 전 간사장 모두 주요 의제로 대북 관계를 꼽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지방 유세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보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도쿄 거리 연설에서 평양과 도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4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지 1시간 20분 됐고 이제 한 10여 분 후면, 예정대로라면 10여 분 후면 1차 정상회담이 마무리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석자가 정리가 됐는데 뭐 전문가분들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은 오늘 공항 영접에서부터 정말 뭐랄까요?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어요. 네.
종횡무진 비서실장 역할도 수행을 하면서 또 의전을 총괄하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정상회담에도 배석을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북한에서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또 중요한 인물이라고 역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다 관할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위주의 색채가 매우 강한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한테 실제로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화면에서도 지금 사회라는 화면에서도 다 어디서 뒤에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뛰어다니고 있더군요. 정상들의 동선을 맞추고 또 백가원 초대소 같은 경우에 먼저 도착해서 또 준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역시 정상회담에도 배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숙 여사는 정상회담을 하기 조금 전인 한 2시 반쯤부터 이설주 여사와 함께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먼저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을 해서 엑스레이나 CT 같은 이런 시설들을 좀 둘러보고 이 병원 안에 있는 이 체육 지도실 이런 곳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간단한 어떤 체육 체험을 하는 그런 일정이 마련돼 있었고요. 또 병원 방문 이후에 3시에는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작곡가 김영석 씨, 가수 에일리, 지코 등이 동행을 했고요. 수업 참관하고 이어서 음악동으로 이동을 해서 아마 지금쯤이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창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또 음악을 전공한 퍼스트 레이디가 둘 다 음악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정상 부부의 움직임하고 별도로 이 특별 수행단은 3시 반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과 접견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 경제인들과 공공기업의 대표들은 리용남 내각 북총리와 만나고 있습니다. 또 정당 3당의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 부의장을 접견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5군데 일정이 진행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경제인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우리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방북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부분까지 사실은 대북 제재 때문에 구체적 논의나 협상은 어려울 거란 말이죠. 어느 부분까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경제인들도 북한이 열리게 되면 또 교류 협력이 확대하게 되면 자기들도 뭔가를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북한의 상위회장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구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용남 부총리한테 아마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또 북측에서도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업이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 뭐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북측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기업인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교류협력을 해가는 데 있어서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런 바람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아마 논의를 할 것입니다. 화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송영무 장관과 함께 특별기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3시 반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15분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마무리되는 시간도 조금 한 1-20분 정도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3시에 윤영찬 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경제인들을 초청한 거냐,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미리 북한 상황을 보고 북한이 뭘 원하는지도 파악하고 또 남측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앞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핵 문제가 좀 조정이 돼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그래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은 그런 정부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가 오면 우리 대기업들의 투자가 비단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런 투자가 본격화될 텐데
어떻게 보면 가서 뭐 속된 말로 얼굴 투고 오는 거, 북한 지배층과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가서 어떤 당장의 경험은 어렵더라도 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측면,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이 시설 투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적대적인 소장님, 국가 혹시 소장님 혹시 북측에서도 우리 측의 브리핑이 열립니까? 우리 저기 동대문의 프레스센터 말고 김의겸 대변인이라든지. 북측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긴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측, 우리 김의겸 대변인이라든지. 김의겸 네. 대변인이 평양에서 예정돼 있습니까? 예정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동안에 해온 관례로 보면 정상회담이 끝나면 우리 기자단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자단이 있는 쪽으로 대변인이 와서 네. 대략 무슨 논의가 됐고 뭐 일정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 정도는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네. 그렇게 해왔고 네. 그럼 여기서 프레스센터에서 받아서 네. 보도를 하고 네. 그래서 아마 회담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좀 되면 네. 뭐 한두 시간 뒤면은 김 대변인이 아마 설명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회담이 아무래도 정리가 되면 그렇죠. 네. 회담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1, 네. 20분 정도 늦어질 것 같고 네. 정리가 되면 간단하게라도 김의겸 대변인의 회담 결과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네, 이후 말씀하신 일정은 것처럼 네네. 공연을 보고 만찬을 가고 이렇게 네네. 문 대통령은. 네, 오늘은 그 일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에서 6시 반에 그 두 정상의 모두 발언과 스케치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 6시 반에? 예, 6시 네. 반경에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네. 지금 5시 반부터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는 평양 대극장으로 이동을 해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목란관이라고 하는 연회장으로 옮겨서 환영 만찬이 진행되고요. 오늘 한 9시경에는 모든 일정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정상의 회담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된다면 두 정상이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하면서 나눈 환담 내용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정은 몇 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일 아침 일정은 현재로서는 9시에 9시부터. 2차 네. 정상회담이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정은 좀 상당히 유동적인 그렇죠? 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어제 임종석 실장이 발표를 할 때는 2차 정상회담 뒤에 가능하다면 어떤 네. 공동 기자회견에 그런 형태로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그 네. 시간은 뭐 오찬 전인지 후인지 뭐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합의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 이 시각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과거 관례를 보면 오늘 저녁에도 네. 실무진 간에는 또 많은 논의를 또 할 겁니다. 그러겠죠.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문제들 네. 또 여러 가지 보인 반응들 구체적인 이런 걸 문제들이죠. 조합해서 네. 다음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진 간에 많은 또 밤샘 논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정상이 백화원 초대소에, 그러니까 공항에서 카 퍼레이드를 거쳐서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한 이후에 환담을 나누는 장면, 그 이야기 내용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6.15 14 서른이 다 이 집에서 재택됐고 연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이민들의 마음이고 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민들, 북과 남의 이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쪽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쪽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격식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환영 만찬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이게 일정이 너무 하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쓰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가 아주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단히 초라하죠.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축지역에 오셨겠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감명과 최고의 연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백가원 초대세에 도착한 두 정상의 환담 내용 잠깐 들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소장님. 만약에 비핵화 관련돼서 남과 북이 비핵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정부가 내일쯤 발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 합의가 되더라도 네. 합의서에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측의 입장이 그렇고 우리가 제안 내용과 절충을 해서 대충 합의가 되더라도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미국이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할 건지 네. 그래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그럼 미국이 듣고 그걸 정리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아마 폼페오가 방북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실무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 2차 북미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되고 타결이 되는 거지 네. 그거를 남북한이 합의서에 넣어서 발표를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네. 그런 의미를 담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 정도는 의미를 담고 또 더 깊이 주고받은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고 그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북미 간에 최종적으로 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무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관세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육해공 3면에서의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자리 잡은 우리 군의 GP입니다. 오른쪽 위 울창한 나무 사이로 보이는 회색 건물은 북한군의 GP입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로 언제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일부 GP를 철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철수하는 GP는 중부전선 철원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8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20-30km까지 늘려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방안도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무장 완화 방안도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의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북한 측이 여전히 NLL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담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방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 의지를 밝히거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북미 간 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문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3대 공식 의제 외에 이산가족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4.27 1차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그 뒤 실현된 건 지난달 남북 각각 100가족씩 참여한 상봉 행사가 전부입니다. 여전히 5만 6천여 명이 수십 년째 혈육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전면 생사 확인을 시작으로 서신 교환, 상설 면회소를 통한 수시 상봉, 화상 상봉, 더 나아가 고향 방문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설 면회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제안하고 운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설면회소는 금강산에 이미 설치돼 당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접근성이 좋은 개성 지역에 상설면회소 추가 개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향 방문은 관광 사업으로 인식될 경우 대북 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가능한 그런 사업의 유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 사업으로서는 협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관련 합의가 나오면 즉각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앞서 우리 방북단의 화면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의제가 바로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그중에서도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또 자원 개발 문제 등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이어서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남북 경제협력 논의의 출발점은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는 게 이미 합의돼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에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리룡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는 주요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계 수행단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철도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과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을 계열사로 두고 있고 통신과 에너지 분야의 강점이 있는 SK 역시 SOC에서 협력 논의가 기대됩니다. 3년째 멈춰있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과거 10여 년간 TV 등 가전제품을 북한에서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고 상사 분야 계열사를 통한 지하자원 개발도 가능합니다. 포스코도 과거 북한 무연탄을 구매한 적이 있고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등 북한 광물을 이용한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의 구체적 사업을 합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대한 사업들을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 간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뤄져 대북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남북 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번에는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임진각의 중계장 연결합니다. 지영철 기자. 네, 파주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오늘 같은 날 그곳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네, 이곳 임진각은 그 뒤로는 임진강을 끼고 그 민간인 출입통제선, 민통선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 임진각 곳곳에는 이곳을 상징하는 문구를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과 민족 분단의 아픔이 새겨진 곳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날이 날이니만큼 이곳에서는 일본 NHK 그 외신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들의 취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곳이 또 유명한 안보 관광지입니다. 또 주변 풍광이 좋기 때문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그 단체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그리고 북한 땅이 생각날 때마다 이 북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곳을 찾습니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그 바라는 고향을 향해서 올리는 제사 망향제도 지냅니다. 제 바로 뒤에 망배단이라는 곳에서 망향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오전에는 충북 진천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실향민들이 올리는 망향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추석까지 이렇게 매일마다 망향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주변을 좀 둘러보자면 저 망배단 뒤로 나무로 된 다리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자유의 다리입니다. 1953년에 임시로 만들어졌는데 그 한국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한국군 포로들이 자유를 찾아서 귀환한 다리여서 자유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2000년부터는 일반인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정철 기자 하나만 더요. 지금 뒤로 보이는 임진강 뒤쪽이 북한입니까? 사실 제 뒤로 보이는 땅이 바로 북한은 아닙니다. 이 민통선이 있고 거기서 한 3km 정도를 더 가면 이제 남방 한계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비무장지대가 펼쳐지고요. 거기서 2km를 더 가면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 남북한의 경계, 그 휴전선으로부터 한 5km 정도 남쪽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 산에 있는데 이 산에 가려서 여기서 한 20km 정도 되는 그 개성이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임진각 옥상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 망원경이 있거든요. 이 망원경으로 오늘처럼 맑은 날이면 개성 뒤에 솟아있는 송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 철도 연결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곳에 또 이렇게 북한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지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 옥상 전망대에서 임진강을 내려다보면 바로 앞에 하얀색 철길이 그 손에 잡힐 듯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의선 철교입니다. 이 경의선 철교로 현재 그 열차가 다니고 있고요. 그 오른쪽을 보면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눈에 들어오실 텐데 그 끊어진 다리들이 좀 보일 겁니다. 이 다리는 한국전 때 폭격으로 파괴된 철교를 일부 보수를 해서 지금은 관광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깨나루터에 있던 자리여서 도깨다리라고 부릅니다. 이 경의선 열차는 2007년에 시험 운행을 거쳐서 개성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8년에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300여일 만에 당시 운행을 멈췄고요. 지금은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 남북 출입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까지 관광열차가 운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루 한 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고 그리고 이런 남북 간의 평화 협력 무드가 보다 무르익게 된다면 이 경의선 철길을 지나는 열차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임진각에서 지형철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곳이죠. 북한의 포격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연평도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기석 기자, 자, 북한과는 무척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또 북한 땅이 보입니까, 육안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 바로 뒤가 북한을 바로 앞에 둔 곳입니다. 취재진이 나와 있는 이곳 연평도 평화공원은 북한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망양 전망대와 함께 연평도에서 북한 쪽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북한 무인도인 갈도까지 4.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황해도 해주 지역까지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연평도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약 60%가 실향민인 탓에 더욱 이번 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고향 땅 한번 밟는 게 소원이라는 이들 실향민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 남북 간 왕래가 실현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 아무래도 어민들이 많을 거고 당연히 이번 회담에서 서해 평화 수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북방 한계선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일몰 이후에는 일체의 조업을 할 수가 없고 북방 한계선 부근에 북한 함정이 출현하기라도 하면
조업을 금지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민들은 야간 조업만 허용돼도 소득이 갑절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어장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평화 수역을 만들어서 조업을 보장하겠다는 양측 합의에 크게 환호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어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게와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데 어민들은 바쁜 일손을 놀리면서도 틈틈이 TV를 통해 시시각각 전해지는 정상회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염기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북한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고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북한군 의장대가 도열을 시작합니다. 북한 평양국제공항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북한 시민들은 꽃다발을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2000년, 2007년과 달리 처음으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현장을 지휘하면서 문 대통령 영접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49분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서울공항을 떠난 지 54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을 나옵니다. 북한 퍼스트레이디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각하, 선인민군 명예민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연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북한군의 공동 사열을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례적으로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남측 주관 방송사인 KBS가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항을 떠나 백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17분 백화원에 도착한 두 정상, 첫 오찬은 따로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오후 정상회담을 준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 내외를 직접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환영 행사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도에 하송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북한의 실세들이 한 줄로 도열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근 남북 행사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군부 서열 1위인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과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인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자리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서 있던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당과 군의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남과 북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대미협상과 대남 관계를 주도하는 김영철 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과 이른바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은 공항청사에서 나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시를 책임지는 김능호 평양시 노동당 위원장과 차이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함께 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핵심 역할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검은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을 분주히 오가며 사전에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가면 남북 정상을 밀착 보조하며 실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최대 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앞권은 카 퍼레이드였습니다. 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석까지의 과정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21분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동 중이던 차에서 내려 평양 시민에게 꽃다발을 받습니다. 이내 무게차에 함께 타고 다음 공식 장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동했습니다. 평양 시내 명소인 3대 혁명 전시관과 금수산 태양궁전 등을 지나는 동안 혁명색색의 한복을 입은 평양 시민들은 붉은색 꽃을 흔들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두 정상은 뒷좌석 지붕이 없는 벤츠 S600 차량을 타고 일일이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뒤인 오전 11시 19분, 두 정상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별도의 차량에 동승한 채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도착 후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차에 타고 1시간여를 이동한 바 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두 정상은 1일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오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오늘 일면 기사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과거 북한 매체들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도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남측 언론이 문 대통령의 평양국제공항 도착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반면 북한 조선중앙TV는 문 대통령의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여야 대표단이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죠. 이번엔 정치권 반응 종합했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감격한 분위기 속에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실질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양에 간 정당 대표단이 추진할 남북 국회회담 개최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도 한자리에 모여 담담한 표정으로 평양국제공항의 환영 행사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는 진정한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온 국민이 추석밥상에서 이제 제대로 된 평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에 필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단 하나라면서 비핵화 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방북단 200여 명의 평양 유람에 그치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 5달 동안에 벌써 3번째입니다. 근데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 볼 때마다 늘 감격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유대 기자가 거리의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평양 순안공항에서 마주하자 시민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두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박 3일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거라는 기대감에 평양에서 전해진 중계방송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환영식 하는 그거 긴장을
느낌이 좋았어요. 모든 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세 번째지만은 굉장히 세 번째가 역사적인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이벤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고 통일이 하루빨리 더 될 수 있구나 또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상이 만날 때마다 포옹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포옹을 했다는 점이 대단하고 6.25 참전용사, 현역 군인도 평양에서 만난 두 정상의 모습을 보며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나는 감동스럽게 봤어. 오늘 이 가는 거 보고 눈물이 났다고. 그걸 보고. 지금 현역 군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이 없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어서 이제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가 이번엔 시원스런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서 북한 주민에게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무엇보다도 핵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거론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단어 하나가 그리고 감정 하나가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 세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담 성과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번에는 동대문에 차려진 메인 프레스센터로 갑니다. 정현욱 기자. 자,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들어오진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은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종료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배석자 명단은 회담 시작 1시간 뒤쯤 발표됐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여정 중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 내용 등은 잠시 뒤인 오후 6시 30분에 프레스센터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모인 2,7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도 긴장감 속의 첫 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카퍼레이드를 한 뒤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으니 이제는 정말 결실을 맺을 때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북과 남의 인민들 마음과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결의의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성과를 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평양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합니다. 이후에는 북한 고위 관부와 외국 주요 인사들의 전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공식 특별 일반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열립니다. 만찬은 저녁 9시에 끝날 예정이지만 평양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회담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하겸 기자가 브리핑룸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이 명장면 중에 하나였죠. 이 남북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 정말 모두가 숨죽여서 지켜봤었는데요. 이 정상 간의 합의 내용만큼이나 이번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일단 이 회담 마지막 날에 남북이 이런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에 친교 일정이 성사가 되면은 귀경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겠다고 했거든요. 이 후보지로는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 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곳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사가 된다면 경호도 용이하고 또 상징성도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일 환송 만찬도 예정이 돼 있죠. 이 만찬이 어디에서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평양에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 사회의 특성상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파격적인 행보를 고려해 본다면은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 둘째 날 만찬 장소는 이 남북 양측의 수행단 규모와 참석자 또 경호 문제 같은 걸 두루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두 퍼스트 레이디의 만남입니다. 지난 4월에 이 판문점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만찬에서 두 사람이 함께했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때는 이설주 여사가 늦게 합류를 해서 한 3시간 정도를 함께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좀 더 긴 만남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아동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이설주 여사도 동행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악종합대학 방문도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쯤이면은 아마 일정이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두 퍼스트 레이디는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관련 화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R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네. 또 전북대 정외과의 안문석 교수 그리고 KBS의 이호영 기자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하는 영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나요? 청와대를 막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청와대 관저를 네. 출발하는. 저 반려견이 둘이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 출발이니까 뭐 7시 전인 것 같습니다. 8시 6분 정도에 청와대 관저를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반려견을 직접 이렇게, 네. 그리고 조국 수석과 남아있는 우리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조촐한 행사도 준비했군요. 네. 오늘 아침 장면입니다. 청와대를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관저에서 나와서 영구적 평화가 온다 이렇게 써져 있군요. 네. 좋은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를 막 출발하는 네. 오른쪽에 윤영찬 아니군요. 네. 문 대통령이 창문을 열어서 도열한 청와대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아마 헬기를 타겠죠? 네. 시각이 한 8시 16분 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헬기를 타면 여기는 함께 가는 네. 정영 실장 있는 거 보니까 함께 가는 수행단입니다. 네. 아마 같이 헬기에 오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보통 헬기가 2대, 3대 뜨죠, 같이? 예, 그렇습니다. 네. 보안 경호상으로도 같이 뜨고 또 수행단이 많기 때문에 수행단이 타야 하기 때문에도 오늘 또 아마 예, 아까 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거 보면 네. 헬기가 같이 떴다가 내리고 나서 경호 요원이 이제 대통령 그 엠블렘을 이제 나중에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경호 때문에 그렇죠. 일단 네. 뜰 때는 이제 신호 없이 그대로 네. 같이 국상으로 이동할 때도 보통 예, 그렇습니다. 보통 2대가 똑같은 리무진 예, 차량이 움직이죠. 이 기자,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서울공항으로 떠나는 청와대에서 서울공항으로 떠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타는 차도 우리가 이송해간 리무진이죠. 네, 선발대와 함께 지난 네. 일요일에 육로로 먼저 이동을 했고요. 그때도 2대 갔겠고. 네, 그때도 2대가 가서 네. 평소에 타고 다니는 그 경호 차량이 지금 평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대 같은 게 틀림없네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나오려면 나머지 다른 헬기에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쪽 취재진도 헬기 안쪽에서 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볼까요? 네. 자, 두 정상이 만난 게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시간 반 지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 오늘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라 할까요? 안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내렸지 않습니까? 네. 내려서
저기 의장대 사회를 봤는데 네. 의장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북한군의 대좌라고 그래요. 네. 이 사람이 대통령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인민군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로. 이 전쟁을 한 국가거든요. 네. 양 당사자가.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북한의 인민군 의장대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회를 받는 그런 장면이 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에도 있었던 장면입니다만 다시 네. 보니까 새롭네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안 교수 설명처럼 그 장면 제가 정확한 저도 인상 깊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위병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사열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막 들어보겠습니다. 이 뒤에 사열 지금 분열하기 직전인가요? 사열 박수 네. 시작한. 그 음성은 준비가 되지 않았군요. 그 부분 정말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습니다. 북한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장면. 또 하나는 네. 백화원 초대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네. 양정상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부가 이야기를 나눴죠. 네. 그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이 발전된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준이 좀 낮은데 네. 우리가 준비를 그래도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김일성 주석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진솔하게 네. 말하고 그야말로 거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네. 이런 모습을 좀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의장대 사열할 때 북한군 대자가 하는 음성이 혹시 준비가 되면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혹시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왜 교통이 불비돼서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사회주의 국가의 원수가 4.27 정상회담 당시에도 그랬죠. 네, 자기들 체제가 또는 네. 자기들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그냥 김정은 위원장은 내놓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네. 오늘 또 발전된 국가에 비해 수준이 낮은데라고 그냥 우리 정상 앞에서 초라하고 수준이 낮아도 성의를 보인 일정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정확하게 네. 그렇게 말했군요. 네. 성의를 보인 일정이다. 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자세를 낮춘 표현입니다. 조 박사님 어떤 장면 인상 깊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네. 이제 무게 차량으로 바꿔 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같이 나란히 이제 그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또 네. 내려서 또 꽃다발도 받고 네.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아마 내일 정도 될 거라 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그 평양의 일반 시민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한번 먹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애민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한국식의 또 문재인 대통령의 또 스킨십이 또 보여주는 게 네. 특징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평양 시민들이 자주 오는 식당 가겠다 해서 북한 당국이 고민 좀 될까요? 어느 식당으로 가야 할지. 글쎄요. 한간에는 대동강의 수산식당 우리 같으면 노량진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네. 있다면 네, 우리로 따지면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런 겁니까?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 강변, 대동 강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문 연지 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면 엄청 큰 수조가 있고 각종 수산물을 판매하고 뭐 일반 주민들이 와서 식사도 하는 장소인데 네. 이곳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이 일단 이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좀 넓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는 이제 주 메뉴가 대동강 숭어국이라고 그래요. 네. 숭어국인데 이게 네. 이제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숭어국요. 네. 숭어국입니다. 예,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김일성 전집에 보면 김일성이 대동강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숭어입니다. 숭어를 회로 먹기도 하고 숭어국을 끓여서 먹는데 숭어국을 어떻게 하면 잘 끓인다 이런 것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 잘 끓이느냐 찬물로 일단 끓여야 된다. 네. 예, 차가운 물, 맑은 차가운 물을 받아서 그걸 끓인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잘 씻은 숭어를 넣어서 다른 양념은 필요 없다. 소금만 넣으면 된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요리가 저쪽에서는 네. 명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네. 김일성 주석이 좋아했고 평양의 일반 시민들도 이걸 먹고 싶은 많은 마음이 많답니다. 네. 또 거기 대동강 수산물 식당? 수산물 네. 식당 거기서 이렇게 잘하는 요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를 가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안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 장면, 북한군 대자가 사열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음성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악화를 명접하기 위하여 승렬하였습니다. 예명대장 군 대자 김명호. 네, 이렇게 사열하는군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사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식당이, 네,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 그 전에 각하라고 표현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일부러 군이 대통령을 부를 일이 별로 없었죠. 그렇군요. 군이 호칭했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겠군요. 각하라는 표현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북한 인민군 대자가 우리 정상을 향해서 각하라고 표현한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 같습니다. 식당 이야기 했으니까요. 네. 사실 지금 만약에 내일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내일 저녁에 만찬한 다음에 모레는 이제 귀국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교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유영찬 수석이 브리핑 해놨단 말이죠. 세 분께 간단하게 친교 일정 한다면 어디 갈 것 같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저는 그냥 가장 소심하게 얘기하면 네. 백화원 초대소 주변이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보다리 회담과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신교 행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까요? 탁현민 행정관이 가 있는데. 네. 박사님? 글쎄요, 저도 자신 없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해서 얼마 뒤에 이제 개장한 물놀이 시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아까 대중 친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을 같이 한번 물놀이 하기엔 좀 서늘한데. 물놀이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시설이 워낙 좋아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네. 시설을 만들고 나서 당시에 이제 평양 주재 중국 대사랑 같이 한번 놀이 시설을 같이 탄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같이 타지는 않겠지만 네. 아마 그쪽을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네. 북한에서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해서 뭔가 애민 정치에 좀 실상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교수님 회담 마지막 날 혹시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두 정상이?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북한의 인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장소로 가고 싶어 하겠지만 북한은 많이 제한을 하겠죠. 네. 양쪽에서 절충을 하다 보면 북한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경공업의 현장 이런 데를 가지 않을까. 경제 관련해서. 예. 네. 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인민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사실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도 비핵화를 자꾸 약속하는 것도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인민 경제와 관련된 예를 들면 신발을 만드는 공장 이런데 아니면 옷을 만드는 공장 이런 데로 혹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날 원산까지는 너무 먼가요? 제가 잘 몰라서 평양에서 원산은 아무래도 아주 멀죠. 예, 지금 이동하기는 어렵죠. 북한 내에서 비행기로 가기도 그렇고 네, 차량은 굉장히 지금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발대가 여기서 평양까지 갈 때도 5시간인가 6시간 걸렸다면서요? 육로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렸다고.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네네. 중간중간에 패여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한 170km 정도 되는 이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인데요. 네. 한 60km 이상 속력을 내기 어려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바로 그 길로 평양을 다녀왔었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도로가 심하게 패였다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도로 사정이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자, 또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카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육성 대담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카 퍼레이드 중간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정말 많은 평양 시민들이 도열해 있고요. 네. 공항에서 양쪽에 따뜻한 차가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네.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각자 차에 올랐죠. 네. 지금 저곳이 평양국제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3대 혁명 전시관을 바로 지나서 용흥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서 지금 시민들의 꽃다발을 받고 무게 차량에 오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도열한 시민들이 뭐라고 외치나 들어봤더니 아마 조국 통일이라고 통일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인 카퍼레이드에 앞서서 도열한 시민들에게 감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뭐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환영하는 네.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퍼레이드가 시작됐고요. 저렇게 양 정상이 나란히 무게차 위에 올라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네. 2000년에는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았고 그냥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요. 예, 카퍼레이드 한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 주민한테 저렇게 드러내면서 오랜 기간 시간 거의 뭐 한 최소한 한 40분 이상을 북한 주민에 노출된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 경호가 물론 경호원들이 뒤에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거의 주민들이 직접 노출된 거거든요. 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석을 보면 이 상석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보를 했다. 운전석의 대각선 쪽을 저희가 보통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왼쪽, 왼쪽에 서 있는 모습이고.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절에도 2001년에 장점인 주석이 왔을 경우에만 무게차 퍼레이드를 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에는 공항에서 평양까지 들어오는 게 당시에는 한 50분 정도 걸렸다는데 네. 그때는 뒷자리에 김정일 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둘이서 같이 탔죠. 뭐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사실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주한미군이 철저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냐, 네. 통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 이런 걸 물어봤는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위가 좀 바뀌면 예를 들면 북한군을 막아내는 그런 지위가 아니고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로 바뀐다면 네. 그냥 있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가 두 정상이 공항에서 이동하는 장면에 그때 왜 두 정상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군요. 네, 거기서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오늘 경제협력단, 경제사절단이 박용만 상임회장이고요. 특별기에 탑승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네. SK 최태원 회장이고요. 문정인 특보가 오른쪽에 최 회장과 함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네. 홍석현 중앙부 회장. 홍석현 중앙부 회장, 네. 송영무 장관, 이재용 부회장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기에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기에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경영 최고 경영진이 북한에 가는 건 처음이죠. 다른 그룹 총수들은 몇 번 갔다면서요? 네. 네. 구강모 새 LG그룹의 총수의 얼굴도 잠깐 보였습니다. 41살입니다. 아마 이걸로 구강모 회장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언론에 데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한반도기 배지가 달려있고 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경제협력 이 사절단이 혹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따로 만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협 논의가 주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뭐 만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그 인사하겠죠. 그나마 직접적인 협의하기는 어려울 거고 보고요. 네. 여기 아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옆에 앉아있던 이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전반적인 정부 차원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특별기 편에 이동하고 있는 우리 특히 경제협력 관련해서 대표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용만 상임회장이 보입니다. 네. 비핵화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꽉 막혀 있고 폼페이오 장관, 국무장관도 평양행을 밀어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은 핵 리스트를 제출해라는 거고 북한은 미국 측에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약속이라도 있어야지 우리만 계속 핵 실험장 폐쇄하고 우리만 계속 카드를 내밀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동시 타결하면 어떻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이런 방법은 어렵습니까? 그걸 이제 서로 믿을 수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제 북미는 한국 전쟁 이후로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한 이후로도 계속 적대 관계였고 그 네. 적대 관계가 좀 더 계속 고조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 관계가 구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면 핵 리스트를 내놨는데 네. 정전선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 네.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은 그걸 100%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정전선언을 뭐 어느 시점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북한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핵 리스트를 안 내놓으면 어떡하나.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의 우위에서 뚜렷하게 밀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그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 안 한다 이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핵 목록을 제출하긴 하는데 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60%까지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건 네. 핵 무력 분야고요. 네. 우선 그게 아니라 핵물질 생산 시설을 먼저 신고하고 검증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염려하고 있는 핵무력 분야는 그 다음 단계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 이제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의 동시행동을 확인한 이후에 핵폐기, 최종 핵폐기로 가겠다는 건데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2000년대 그 육제회담 모델이거든요. 네. 육제회담에서 핵물질 생산 분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탄두 분야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한 80% 되다가 스톱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원상복귀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 신고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그 비가역적이지가 못하고 가역적인 조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는 일단 다 하라는 건데 네. 만약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핵탄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 정도는 그럼 미리 배치하고 반출하는 그 성의를 보여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받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처음에는 플루토늄 같은 거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탄두나 미사일 같은 그런 신고하게 되면 이제 네. 핵탄두가 몇 개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ICBM이 어디에 있고 이게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방금 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신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약속했던 체제 안전 보장이나 네. 경제 제재 완화 또는 뭐 외교관계 수립의 약속을 안 지키면은 네. 어떡한 자기네 능력은 다 공개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네.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또 단계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과거 육제회담처럼 네. 가역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느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이 약속하는 건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하는 건 말과 서약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백악관을 100% 믿을 수는 없다. 이 부분. 근데 실제로 이제 북한이 약속한 것도 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물질 생산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해버렸다든지 이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네. 아니고 신고라는 의미는 그 이후에 폐기를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고만 해놓고 폐기를 안 하면은 그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양쪽이 다 가역성 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보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네. 자,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면 브리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회담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마무리가 됐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담은 3시 45분부터 시작돼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2시간을 넘기고 있는 건데
마무리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서면 브리핑이 나왔죠. 이 기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네. 네, 일단 지금 서면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연도 환영 인파와 관련해서 이 서면 브리핑을 보시면 첫 번째 차량이 탑승을 하고 두 번째 차량이 탑승을 한 채 순환 비행장을 떠난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이 평양 도심이 시작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제 무게차에 함께 올라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염원거리를 지나서 백헌 초대소까지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도중에 그 양 정상은 그 전까지는 무게차에 서서 오다가 염원거리가 끝난 무렵쯤 이제 환영 인파가 없는 곳에서는 다시 담소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서 들어왔다 이렇게 됐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러면 양 정상이 한 차에 타면 운전은 누가 하고 경호는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했던 문제인데요. 이 무게차의 운전은 북측의 호위 당국이 맡았고요. 조수석의 선탑은 우리 주영훈 경호처장이 앉았다고 합니다. 네. 이 경호처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와 직결된 문제인데도 이 북측과 그 호위 당국의 배려로 우리 측 경호 책임자가 선탑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방북 소감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순환국 평양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트랩을 내리기 직전 소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비행기에서 육지가 보일 때부터 북한 산청과 평양 시내를 쭉 봤다. 이 보기에는 갈라진 땅이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역시 우리 강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금강산이나 개성 등 방문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깜짝 방북을 한 번 했었고요. 4.27 정상회담 때. 그것까지 하면 모두 5번째 방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백두산에 가기는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동안 공언을 해왔다. 네. 중국 동포가 백두산으로 여러 번 초청을 했지만 늘 그 말 때문에 사양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보면 그러니까 저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우리 경호처장이고 운전기사는 북측 운전기사를 쓰는 걸로 우리를 배려했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는 갈라진 땅 같지 않았다는 말 귀에 들어옵니다. 두 분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오늘 유엔에서 대북 제재 해제하는 건 없고 실랑이를 벌였단 말이죠. 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해제를 기다리고 또 경협을 시작하고 하는데 좋은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바로 그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 이제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제를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미국이 반대해서 더 이상 논의는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관심 있는 개성공단을 만들어내기도 다시 이제 재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물론 추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 러시아하고 공조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박사님. 예,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국면을 만들어 온 것은 한미 공조 하에서 북한의 협력을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량권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재 2016년 2월에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제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해제 조건들이 명시돼 있거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역시 그런 완화 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번 남북 정상을 통해서 북한이 좀 진전된 비핵화 조치 의사를 밝힌다면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유예나 완화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기사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동물원에서 이 소식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해서
보문산 일원의 주민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전북대 안문석 교수,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수고하셨고요. KBS의 이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회담에 이어 이제 두 정상은 잠시 후에 공연을 보고 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정이 중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개인 회담을 갖고 아마 오후에는 합의문이 나올 텐데요. 비핵화, 특히 분단 65년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단초가 될 그런 합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태욱 앵커의 진행으로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